자, 이제 찍을 거야. 자, 이거를 찍는 이유는 전에도 말했지만 1차 고사 때처럼 너희 공부하라고, 혹시 너희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봐 선생님이 영상을 남겨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몇 번씩 불러보실 수 있겠지? 알지? 그러기 위해서 찍어주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 편하게 왜 그렇게 긴장하고 계시고. 자, 이거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냈어. 그래갖고 너희 앞으로 언제 또 모의고사 있지? 9월에 모의고사가 있고 또 11월 아니요, 11월에 모의고사가 있죠? 그죠? 수능 보기 한두 주 전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편하네. 9월 모의고사는 2학기 1차 고사예요. 11월 모의고사는 2학기 2차 고사예요. 역시 똑같이 낼 겁니다. 똑같이 낼 거고, 내가 이 모의고사를 시험에 출제하는 이유는 뭐 일선에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가 반드시 수능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너희 모의고사 성적표 다 받았나? 아니요. 선생님 반 다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번 첫 모의고사를 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내 수준이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본다면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썩 좋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았어? 공부해서 올라가면 되죠. 예. 그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시험 문제 내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내는 거라고. 알겠지? 우선 너희가 이걸 공부하는데 수능 국어라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혹은 뭐 교과서에서나 혹은 뭐 독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나 하는 용어들과 수능 국어 시험지에 나온 용어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 그런 말들에 먼저 익숙해져야 합니다. 너희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아마 처음 봤다면, 그리고 방학 때나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쓰이는 말들이 되게 어색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문학 용어라고 하는 거고 개념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따가 뭐 여기 문제 안에서 나온 것들 설명해 줄 거고, 여름방학 때 공부를 좀 해야 돼. 알겠지? 수능 국어는 뭐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다른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지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5개 냈어. 5개 냈고, 객관식 3개, 서답형 2개. 맞나? 5문제인 건 맞아. 알겠죠?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객관식 3개, 단답형 2개. 이렇게 냈습니다. 아니구나. 서술형 하나, 단답형 하나. 이렇게 냈어요. 그럼 공부 똑바로 하셔야겠죠? 자, 먼저 권섭의 매화라는 시입니다. 이게 딱 봐도 얘들아, 이렇게 생겼네. 이거 시의 종류가 뭔지 알 것 같은 사람? 고전이죠. 요즘 옛날 거니까 고전이죠. 역시. 그건 좀 깊이. 시조죠. 시조죠. 오 하면 안 되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니까 시조. 자, 뭘 보고 시조를 알 수 있어? 4343년. 아주 쉽게 3줄이죠. 그죠? 3줄짜리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 그죠? 3줄짜리 하나 있어. 하나로 끝나는 시조를 혹시 무슨 수시로 하냐? 평시조라고. 까비. 그러면 평시조가 이렇게 4개가 있네? 그래서 그래야 완성이 됐네? 혹시 무슨 시조를 하는지 아는 사람? 사설시조. 아닙니다. 시조가 연달아 있어. 그렇죠. 연시조죠. 그죠? 그래서 총 4수로 된 연시조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모의고사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실전으로 보고 있다 지금. 그럼 얘들아, 이 지문을 풀어야 돼. 뭐부터 봐야 될까요? 제목부터 보죠. 일단 매화입니다. 선생님 매화니까 이 시의 핵심 소재가 뭘까요? 매화겠네. 매화겠네. 이게 문제야. 1번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어요. 2번 시조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요. 3번 이렇게 되네. 우리 3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걸로 먼저 봅시다.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에서 힌트를 삼아보게. 자, 가는 나야. 원래는 나죠. 그죠? 선생님 자른 거야. 너 문제 좀 가 나잖아. 가 나야. 어서 매화는 추운 계절을 이겨내는 강인한 속성이 예로부터 예찬의 대상이었던 대나무와 매화를 각각 시적 대상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화자는 이름 보험 표현한 매화를 통해서 임을 떠올리고 매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정서와 함께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목도 매화에 오는데 이 시가 다 나왔어. 7, 80부 이상 나왔지. 무슨 시? 매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 알겠죠? 자, 여러분, 매화가 왜 긍정적 인식일까? 매화가 고전시가에서 뭐의 상징일까? 지주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미의 상징은 까비. 알겠죠? 자, 매화가 왜 지주와 절개의 상징일까요? 이쁘게 생겨서. 그러면 우리 가영이도 지주와 절개의 상징이겠네. 왜 비웃니? 자, 근데 항상 다시 말해줘. 우리 가영이 정도면 대학 가면 아니요? 알았어. 하여튼 자, 미는 아니고 매화 너네 봄에 남자친구랑 벚꽃 구경 가기 전에 그래본 적 있겠다. 벚꽃 구경 가기 전에 어르신들은 더 좋아하는 축제가 있어요. 장미축제 말고 매화 축제 같죠. 벚꽃 보러 가기 전에 매화꽃을 보러 가거든. 광양 선생님이 살던 동네에 옆 동네에 매화 축제를 자, 매화가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3월 초입니다. 그렇죠. 3월 초야. 너네 3월 초에 눈 와?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올 것 같죠? 눈 옵니다. 눈 엄청 와요. 3월 말까지 눈이 옵니다. 그 말은 매화가 눈이 오는 추위에서도 피어 안 피어? 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생각을 한 거야? 추위라는 고난 속에서도 가장 먼저 피는 꽃인 거야. 그래서 추위라는 고난을 이겨내는 꽃이라 그래서 지주와 절개의 상징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전 시가 속에서 매화 나오잖아. 99.99999%는 다 긍정입니다. 그리고 지주와 절개 상징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고전 시가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관습적 상징이라는 게 있거든. 관습적 상징을 다 활용합니다. 자, 대나무도 뭐의 상징이야? 대나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판다?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쭉 뻗어 있어. 판다는 생각이 못했는데. 잠깐만. 사이사철? 푸르르죠. 네. 쭉 뻗어 있고 살살 푸르르죠. 그래서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주와 절개의 상징. 대나무. 매난 죽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시는 쉬워집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좀 공부해서 쌓여야겠지. 그렇게 보고 앞에 시를 먼저 봅시다. 매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다. 생각해보고. 모첨의 달이 진 채 첫 잠을 얼핏 깨었습니다. 모첨도 잘 나오는 말이긴 해. 이건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첨은 초가집 지붕입니다. 그럼 이 시적 화자가 머무는 공간이 어디야? 초가집. 초가집에 달이 졌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밤이죠. 그러니까 첫 잠을 얼핏 깬 거죠. 밤이 됐으니까 잠이 든 거야. 근데 자다가 깼어요. 반벽 장등을 의지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벽에 등이 있어, 등. 그죠? 근데 그 등이 잔등이. 자, 잔등. 잔불 이런 거 들어봤냐? 잔불. 아니면 뭐, 잔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남은 거. 그지? 그러니까 등은 등인데 조금밖에 안 남은 등이야. 그러면 등이 밝아 어두워? 어둡겠지. 흐릿흐릿하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초가집이야. 그죠? 거기에 등이 되게 좀 어두컴컴해.
어떤 분위기야? 음산해요. 음산하고 좀 우울하고 되게 가난해 보이고 뭐 그렇지, 그죠? 얘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러니까 우울한 정서를 심화시켜준다. 우울한 정서를 드러내고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울한 분위기, 부정적 상황이라고 여기를 상징하면 돼. 상징한다 생각하면 돼. 그런 상황에서 일야, 밤이 돼서 해가 뜰 때까지가 일야야. 알죠? 밤이 되어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가 일야, 한밤. 한밤에 뭐가 피었어? 매화가 발하다, 피다 이 말이야. 피어서 님이신가 하노라 라고 했으니 매화를 누가 동일시하는 거야? 님과 동일시하는 거야. 매화를 보면서 님을 떠올린 거야. 매화를 사랑하는 것만큼 님을 사랑하나 보죠. 계속 봅시다. 이수. 아마도 이 번님이 번님이라고 했으면 이 번님은 누굴까요? 매화. 매화죠. 매화를 번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죠?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번님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이 본님의 풍운이 그지가 없다. 그지 없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소리거든. 풍운은 풍류와 운치를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를 너희가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배울 때 풍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나올 거야. 풍류라는 말이. 자, 우리 선조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류를 즐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양반들이 풍류를 즐겼다라고 할 때 머릿속에 뭘 떠올리면 되냐? 앞에 풍경이 알프스쯤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연에서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막 물이 막 흘러가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런데 정자 안에서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카페 가서 오션뷰 카페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오션뷰 카페에 딱 앉았어. 그 다음에 한 소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 너희 같은 뭐 마셔? 초콜릿. 적떨어져 초콜릿. 그죠? 근데 청아? 차. 차. 청아는 술인데 깜짝이야. 자, 선조인 줄 알았어. 우리 선조들은 차 말고 뭐가 있었겠어 한전에? 막걸리. 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좋은 경치에서 술이 있어. 술을 마시면서 또 귀에는 뭐가 들려야 돼? 음악. 너희 집 앞에 나는 소리고. 알지? 음악이 있어야 돼.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쁘지만 또 고전문학 속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누구도 같이 있을 거야. 여자, 기생도 같이 있어. 이하라. 하여튼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풍류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그러니까 여유를 즐기는 그 삶을 풍류라고 합니다. 긍정적 가짜를 하면 돼. 그래서 이 번님의 풍류와 운치가 끝이 없어. 좀 멋있는데? 이 소리야. 뭐가 멋있냐? 옥골에 빙혼이 냉담도 하는구나 그랬어. 자, 옥골. 고결한 풍채. 고귀한 풍채. 빙혼. 얼음처럼 아름다운 넋. 이런 거야. 지금 여기 별표가 돼 있다는 소리는 너희가 모의서 보면 별표가 돼 있다는 소리는 그 밑에 뭐가 있을까? 뜻이 나와 있어요. 그치?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그냥 보고 하잖아. 내가 시험 볼 때 너희한테 이 별표 밑에 뜻 줘 안 줘? 안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안 줘요. 왜? 내신이니까. 공부하라고 줬잖아. 왜 이거를 별표에서 주냐면 너희가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단어를 힌트를 주는 거죠. 근데 너희는 이미 해석을 다 해주잖아. 그럼 당연히 공부해서 알아야죠. 아시죠? 자, 냉담. 그러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고결한 아름다운 넋이니까 그것은 냉담, 차가운 기운도 있는구나,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풍편의 그윽한 향기는 풍편, 바람결의 그윽한 향기. 이 향기는 어떤 것의 향기일까요? 그렇죠. 매화의 향기. 이 매화의 향기는 세한불개, 그 그림 중에 세한도라고 있어요. 제주도 가면 세한도 이렇게 있는 추사 김정희 그 박물관 갈 수가 있어. 자, 세한은 세찬 추입니다.
세찬 추위에서도 이게 안 입을 자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뭐가? 멈추지 않아. 뭐가? 매화의 그윽한 향기가. 그러니까 매화의 그윽한 향기가 대단하다. 계속해서 퍼져 있다.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추위가 이렇게 물어닥쳐도 매화꽃이 저 앉아? 안 지고 피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거를 마치 뭐라고 생각한 거라고? 지주어 절개라고 생각한 거라고. 천기도 묘하시고, 천기는 뭐 세상에 기묘한 것 혹은 뭐 조물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조물주의 솜씨가 묘하다. 뭐가? 너가 먼저 춘희로구나 그랬거든. 춘희는 봄 기운의 밝은 빛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매화가 피었으니 이제 뭐가 올 거야? 봄이 올 거야. 그 말이죠. 한 가지를 꺾어내어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니, 한 가지 매화를 꺾어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은 뭘까요? 매화가 폈으니 뭐가 왔다?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봄의 빛을 보내려고 했더니 님께서 너를 보시고 반기실까 하노라. 님께서 너를 보시고 반기실 거야 이 소린가? 나를 위해서 꽃을 꺾어줬으니까 아씨 게이득 하면서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모르지. 좋아한단 말 없죠. 반기실까 하노라고 했으니 너를 보시고 반길 거야가 아니잖아. 반길지 안 반길지 몰라. 그렇지? 약간의 걱정 정도가 되겠죠?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이거 확실히지죠. 님이 너를 보고 반길까 안 반길까 나도 모르겠어. 그지? 기년 화류에 취 한 잔 못 깨웠는가. 기년 여러 해에 화류 꽃화자지. 버들나무 할 때 버들나무 유자거든 이게. 꽃과 버들나무에 취한 잠을 아직도 못 깨웠는가 이거거든. 자 다시. 님이 어디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화류. 꽃과 버들나무에 취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나? 이 소리거든? 그러면 이거를 뭔가 상징하고 있을 것 같지. 꽃이라고 하는 봄의 어떤 가득한 기운, 버들나무라고 하는 여름철 상징하는. 그러니까 님 곁에서 화류로 상징되는 어떤 다른 어떤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 그죠? 뭐 화려하고 더 추장스럽고 뭐 대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취해서 아직도 못 깨어 있나? 그래서 내가 매화를 보내도 안 좋아하실까? 이겁니다. 이해되죠? 두어라 다 각각의 정인이 나와 늘자 하노라. 그래서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고민했는데 필요 없어. 화류도 정이고 이 매화도 정이니까 나는 누구와 늙을 거야? 매화랑 그냥 늙어갈 거야. 나는 매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매화랑 늙어갈 거야. 님에게 이걸 보낸다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그죠? 자, 시를 정리해봅시다. 이 시는 첫 번째, 자, 매화를 보면서 님을 떠올리시죠. 그죠? 그리고 매화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매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시야.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잠깐 다른 이야기 하나 해주냐면 시는 뭐를 표현하려고 쓸까? 감정. 좋은 말입니다. 시는 감정을 쓰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저 창밖을 바라보니까 뭔가 쓸쓸해.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지금쯤 예빈이가 저녁 먹고 엄마랑 있을 텐데 나 여기서 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립죠. 그죠? 그리워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죠? 그리워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이죠?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시를 쓰는 겁니다. 시인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는 고딩용으로 뭐라 합니까? 그렇죠. 정서라고 합니다. 정서라고 합니다. 알죠? 앞으로 정서라고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아이씨 그림인데 하면 너희가 이 말에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런 감정이 들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알려줘요. 우리는 그런 것을 시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적 상황과 정서를 합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주제가 됩니다. 주제가 돼요. 자, 김소울의 진달래꽃 생각해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안 물려오리다. 그게 생각나죠? 그죠? 자, 그 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어떤 상황이야, 그 시는? 이별합니다. 이별하는 상황이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시를 읽어보니까 화자의 어떤 감정이 나옵니까? 슬프죠. 이별에 슬프잖아.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두 개를 합쳐봐.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거든, 자습서를 보면. 이별의 슬픔이야. 그게 그 시의 주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아직도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시를 그대로 주제를 베끼고 주제는 이거야 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공부를 하지만 이제 점점 너희가 낯선 시를 보고 처음 보는 시를 보고 정서가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시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알겠지?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차차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33번 가에서 다의 공통적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해당하는 것만 잘랐어. 알겠지? 서리적 표현으로 대상이 지닌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서리적 표현이 뭡니까? 물어보면 서리적 표현인가? 이제 이런 말들 알죠? 문학 개념어들 쭉 나오면 그대로 알아야 돼. 국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이 많거든. 그렇잖아. 수학처럼 정답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말들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나만의 방법으로 명료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자, 서리적 표현이라는 말은 물음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대신 진짜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물어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왜 물음의 형식을 취할까요? 강조하려는 거죠. 백현아, 너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정말 돼, 안 돼?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런 것도 있어. 와,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했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무료명시를 취하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무료명시하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무료명시하는 거 없어요.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명암의 대비, 밝고 어둠의 대비죠. 그죠? 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대비를 통해서 뭔가 주제를 형성해냈대. 맞아? 아니죠. 뭐? 구체적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답니다. 구체적 사물 뭡니까? 매화요. 매화죠. 매화를 통해서 어떤 내면적 가치? 지주와 절개죠. 아까 뭐 했어? 새한에도 꺾이지 않는다잖아. 그죠?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은 맞네. 직유법을 활용하여 치규 뭡니까? 뭐뭐처럼 같이 인듯 마치 뭐죠? 네. 마치 우리 백호는 차마 좋은 말을 안 나오네. 그죠? 내가 원래는 원빈 같다 해주려 했거든. 그런데 우리 백호 좀 잘생기니까 차마 그 말을 못 하겠고 저 머리띠를 보는 순간 자꾸 빡쳐가지고. 뭐가 상관이 없어? 내 감정이 상관이 없어? 자, 하여튼 아니죠? 없습니다. 마치 이처럼 인듯 이런 거 없어요. 풍자적 기법으로
돌려서 까는 게 풍자죠. 네. 그죠? 돌려 까는 게 풍자입니다. 여기 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3번이겠네. 너무 쉽네. 다음에 34번. 나의 화자는 옥골 빙원의 자태를 가진 매화를 옥골 고결한 통체와 빙원 아름다운 넋을 가진 매화를 님으로 착각한 것을 깨닫고 자 님으로 착각했죠?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님으로 착각했잖아. 님이신가 라고 했잖아. 그죠? 자 서로 하고 있던 감정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앞에 시에 어디에도 서러움은 없었죠. 정서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정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아시겠죠? 나의 화자는 추운 겨울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한에도 불개하노라고 했잖아.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강인함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예찬 뭐야? 지켜 세우는 거. 우와 대단해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우와 대단해. 그렇죠. 그겁니다. 나의 화자는 춘희를 먼저 느끼게 해준 춘희 봄의 밝은 기운을 먼저 느끼게 해준 매화의 소식을 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왜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거 가지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겠다는 표현이 나왔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지? 너희가 나중에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면 나한테 이런 말 하고 아 선생님 공부 해도 안 나와. 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국어는 감이죠. 이따 개소리를 나한테 합니다. 그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냥 왜 정답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읽고 이거 같은데 하면 그거고 저거 같은 저거고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 하지만 한계가 있죠. 왜? 시험 문제를 맞으라고 내 틀리라고 내? 틀리라고 내거든. 그 틀리라고 내는 것들이 다 낚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수능 이야기 수능 공부할 다시 이야기 해줄게. 자, 첫 번째 시 끝났어. 어렵지 않지? 자, 여기 이런 말도 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걸 이해해야 이걸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윤동주의 소년입니다. 되게 윤동주스럽지 않은 시지. 윤동주스럽지 않은 시야. 43에 45번. 자, 45번. 유진아, 앉아. 그러면 애초에 나가. 자, 시간의 흐름 속에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도 나타날 것 같고 다 안 나오냐? 다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를 보여준다고 했거든. 자, 아이씨. 이렇게 가난하고요. 안 나오지? 소년이 자연물에 이게 뭐야? 페이크야? 파란색인지 파란인데. 자, 자연에 동화된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가 있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현세야. 그죠? 사랑을 해야 과거의 사랑이 되겠죠. 그죠? 썸만 타면 과거의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실 읽어봅시다. 자연과 동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설마. 자, 가을이라는 말 앞에, 그죠? 수식하는 말이 뭐야? 슬픈이죠. 가을이 왜 슬프지? 얘들아, 가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 쓸쓸하. 그렇죠. 가을은 왜 쓸쓸해요? 떨어지. 낙엽이 떨어져. 그렇죠.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얘들아, 오행리의 마지막 이때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눈물 나잖아. 왜 떨어져? 왜? 네. 죽음이잖아. 낙엽이 떨어지는 건 죽음이잖아. 야, 나뭇잎에 가지 끝에 나뭇잎이 메어있다가 나뭇잎이 생명을 다해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웬리의 마지막 잎새에서 왜 그 사람이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버텼어? 그걸 보고 그게 떨어지면 자기 뭐 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그래서 얘들아 가을은 누구의 계절이야? 죽음의 계절. 선생님의 계절. 이별의 계절. 이별의 계절이야?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죠.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왜요? 상상하면 되죠. 낙엽이 흩날립니다. 거기에 선생님 바바리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낙엽을 지나가는 거죠. 감성은 멋있는데요. 감성이죠. 여러분 하여튼 하지만 가을은 쓸쓸함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죠? 추수를 하니까 뭐가 있어? 수확의 계절이죠. 그죠?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 쓰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일단 여기는 앞에 슬픈이라고 했으니 이건 아니겠다. 그지? 왜 슬플까? 단풍잎 같은 가을이라고 했거든 또. 가을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라고? 단풍잎이라. 얘들아 단풍이 질 땐 이쁘죠? 야, 산 이쁘다. 그 이쁘고 나서 10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단풍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죠. 네. 상실의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픈 가을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 슬픈 가을에 그 슬픈 감정을 더욱더 심화시켜서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부사를 썼어요? 뚝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아픔의 크기를 더욱더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가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노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주황색. 주황색입니까? 갈색. 갈색입니까?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가을은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질 수 없죠. 그죠? 가을을 내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가을은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관념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랑, 희망, 소망, 슬픔 이런 거 전부 다 관념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시는 아까 말했잖아. 시는 그 정서를 표현해서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서를 알아주게끔 하는 거거든. 그러려면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뭔가 좀 공감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수사 방법이 뭐냐? 글을 꾸미는 방법이 뭐냐?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이런 것을 관념의 구체화. 무슨 말이냐? 관념의 구체화. 자, 가을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가을이 떨어진다라고 했지. 네. 뭐가 떨어지는 거야? 낙엽. 낙엽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면 상관없어. 그냥 하여튼 떨어진대잖아. 관념적인 것은 떨어져 안 떨어져? 뭐 보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 구체적 사물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해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무슨 말 알겠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하고 쉽게 관념의 구체화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어릴 때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었어. 내 마음은 알아? 아니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 너무 유명한 시. 전해는 방이에요. 아니요? 힌트. 자, 내 마음은 레이크.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뭐 그대와 경우 배짱의 부서지다 뭐 이렇게 하는 시가 있거든. 내 마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은유법 설명할 때 맨날 나오는 구절이거든. 근데 내 마음을 호수, 구체적 사물이면 호수에다가 빗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했다고 해서 관념의 구체화. 그죠? 백호야, 네가 생각할 때 사랑은 뭐냐? 사랑이요? 개념적으로 하면 그냥 네가 생각할 때. 철학적으로 그냥 네가 생각할 때. 짧게. 사랑이요? 짧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지한데. 자, 뭐 얼마 전에 헤어진 사람에게 사랑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내가 방금 수업하다 떠오른 말인데 사랑은 아이스크림이죠라고 할 것 같아.
달콤하지만 금방 녹아 없어지죠. 와. 그죠? 뭐 이런 게 다 관념이 뭐라고? 구체화. 알죠? 관념 구체화.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근데 인식의 전환입니다. 아, 나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나뭇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와. 나뭇가지야. 여기에 나뭇잎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나뭇잎이 달려있다가 나뭇잎이 어떻게 된 거야? 떨어져 버린 거잖아. 근데 얘들아, 나는 나뭇잎이 떨어졌으니까, 그치?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으니까, 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다시 자라요. 봄이 되면 다시 자라겠죠. 그 말을 여기서는 봄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이 나뭇가지 올려봤더니 나뭇가지 위에는 하늘이 펼쳐져 있대요. 하늘이.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었답니다. 누구? 화자. 시에서 말을 하는 사람, 시에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래? 맞아. 화자라고 하죠, 화자. 아이씨, 다 넘어. 자, 화자. 좀 책상에 있는 거 하는 뭐라고? 자, 화자. 그러니까 화자가 나뭇가지 위로 올라봤더니 눈썹이 파랗게 물이 들었대요. 누구 눈썹이? 화자 눈썹이. 파란 하늘이 나에게 뭐가 된 거야? 와가지고 내 눈썹이 파랗게 됐대요. 아까 이거를 지금 아까 보기대로 표현하면 뭘까요? 자연의 동화된 거죠. 내가 저걸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파랗게 물들었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파란 하늘 들여다봤더니 내 눈썹이 파래졌네. 동화되어서. 이 말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두 손으로 이 따뜻한 물을 쓸어봤더니 왜냐면 내 눈썹이 파랗게 됐어. 얼굴이 파랗게 됐단 말이야. 우리 뭐야 저기 뭐지 아바타처럼. 아바타가 파래졌어. 그랬더니 볼을 쓰다듬었더니 이제 손바닥도 파랗게 물감이 묻어버린 거야. 진짜로 묻은 건 아니겠죠. 그죠? 감정적으로 물들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봤어.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반복이죠. 네. 그죠? 잘 봐요, 얘들아. 파란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더니 눈썹이 파래졌습니다. 그죠? 눈썹이 파래졌더니 이제 뭐도 파래졌습니까? 손이요. 손바닥도 파래졌습니다. 그죠? 손바닥을 봤더니 손바닥에 뭐가 흐릅니까? 맑은 강물. 맑은 강물이 흐른답니다. 얘들아 이거 나름 인간적입니다. 왜? 손금이죠. 이 손금이 마치 뭐 같으니까? 강물 같으니까. 그러니까 손금을 보고 맑은 강물을 연상한 겁니다. 연상. 다 연상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 과정은 서로 물건 물리니까 연쇄적이죠. 연쇄. 고양이 얼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어디까지 가나 이거? 이게 연쇄죠.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게 연쇄야. 이게 지금 연쇄입니다. 연쇄이면서 연상하는 거이기도 해. 떠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맑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얘들아 시에서 두 번 이상 말하면 똑같은 거 두 번 이상 반복하면 무조건 뭘까요? 효과가? 은율이거나 강조. 가영아 공부해 항상 하는 말이죠. 왜 항상 할까요? 강조하는 거죠. 알죠? 그리고 그 맑은 강물이 흐르는데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사랑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얘들아 사랑처럼 슬픈 얼굴. 왜 슬픈 얼굴인지 아까 이 보기를 보니까 알겠네.
그리워. 아니요. 과거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죠? 지금의 사랑이면 행복한 얼굴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과거의 사랑 이름이 뭐야? 순이입니다. 순이라고 하니 확 깨긴 하는데 얼굴이 아린다. 아리아리 그리워한다 이 소리죠. 그려진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 봅니다. 누구 생각하려고? 순이 생각하려고. 그래도 맑은 강물로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자꾸만 아름답니다. 맑은 강물에서 다시 또 뭐? 순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얘들아 지금 이게 연세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연결되기 때문이죠. 눈썹이 파라니까. 그죠? 파란 하늘에서 눈썹이 파래졌으니까. 그리고 손바닥이 또 파래졌으니까. 다시 그 안에 맑은 강물을 왜 손금이 있습니까? 손금을 보면서 맑은 강물에서 순이 얼굴이 떠올라. 왜? 맑은 것도 아름답고 순이 얼굴도 아름다워. 그죠?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시가 너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어릴 때 되게 이해가 안 됐던 시 중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피아노를 치는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 될 거를 10마리의 뭐 물고기가 뛰어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시가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그 시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거든. 그 사람은 아이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보고 피아노의 리듬감이 통통통통 튈 거 아니야. 그거를 물고기가 뛰어논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걸 연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 부분이 자유가 동화되어 가는 거. 그러면서 여기 순이 얼굴 떠올리는 게 자유가 과거의 그린 얼굴을 떠올리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가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반어가 뭡니까? 반대로 말하는 게 반어죠? 그죠? 진짜 쪼매난 성, 뭐 이런 거. 그죠? 키 2m짜리 미성,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야, 유성이가 딱 저게 맞아. 제가 2m라고 생각, 저 얼굴이 2m라고 생각해봐. 너무 이상하지? 그죠? 현서도 딱 쟤는 키라도 커서 다행이야. 저 얼굴에서 느낌이 되게 키가 커야 하는 얼굴이지 않나요? 그지? 근데 저런 느낌의 얼굴에서 키가 150이야. 되게 이상하잖아. 그래요? 자, 반어적 표현이 있어, 없어? 네. 없어요. 자, 선생님 이걸 넣은 거는 뭐냐면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교론의 반복을 우물과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이게 정답이 되려면 나는 동일한 종교론의 반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하죠. 그죠? 네. 반대로 가는 네. 없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들을 하거든. 가와 달리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가에는 동일한 종교론의 반복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떨어진다, 펼쳐져 있다, 묻어난다, 들여다본다. 전부 다로 끝나죠. 네. 동일한 종교론리가 반복되고 있어요. 가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가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거든. 이 시의 정서의 연민은 불쌍함이거든. 네. 불쌍함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이 없어요. 4번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 이게 다 연쇄죠? 예. 지워버리네. 그죠? 시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게 맞죠. 쉽죠? 뭐 모두 시선 이동을 통해서 시선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보는 거죠. 그러려면 뭐 나중에 말해주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하다가 여기 이야기 좀 하다가 저기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이야기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하지만 얘는 그러지 않죠. 네. 답은 4번이네요. 까요, 졸림이? 살짝 좀 올 뻔했는데 지금? 4번 기억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면서 기억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소년의 정서를 환기하는 기운을 갖고 있대.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정서를 환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환기. 감정을 바꿔들어봐요.
바꿔요? 아니요. 바꾼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심하. 심하. 원래대로 원래대로. 환기는 떠오르게 한다. 그죠? 정서를 환기한다는 것은 그 정서를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녀는 하늘을 봤죠. 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순이 얼굴까지 갔죠. 그죠? 순이 얼굴을 통해서 갖는 감정은 그리움이죠. 그러니까 그리움을 환기하는 기능을 하는 게 맞죠. 그지? 소년이 거부하고자 하는 세계. 너희가 거부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니? 저 싫으면. 그러면 안 돼. 할데 없어요? 소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 없죠? 마지막 문제. 자, 나는 다 자른 거야. 가의 파라물감에 든 눈썹은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감각적인 거죠? 오감. 느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온다. 뭐가 감각적이지? 아, 심상을 썼다. 그렇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공감각. 그죠? 오감을 얘기하잖아. 방금. 심상을 활용하면 감각적입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 시는 지금 파라물감이라는 과에서 이미 무슨 심상? 시각. 시각적 심상이 쓰였죠. 그래서 감각적입니다. 가의 맑은 강물의 어린 얼굴에는 순이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당연히 투영되어 있죠. 아니 그리우니까 어린거리지. 그죠?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자, 두 질문만 일단 해줬어. 시험은 이것만 냈으니까. 내가 치사하게 너희한테 문학 중에 2개라고 안 했죠? 너희 공부하는 양을 줄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문법 문제 7개, 저기 문제 이거 5개 해서 내 거에서 12문제가 나와. 이렇게 알고, 선생님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혹시라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시고, 고전 시간에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끝.